자, 이번 시간은 파트 7번 어드밴시드 파트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섹션 17번 경로를 따라가는 형상 작성 방법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입이란 명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입 프로트로전에 대해서 보실 텐데, 자, 그림 7-2번을 보시면, 자, 경로를 따라가는 피처라고 되어 있죠. 자, 좌측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경로가 하나 그려져 있고, 거기에 대한 단면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결과물은 단면 형상이 그 경로를 따라가면서 만들어지는 형상. 지금 보시면 이 좌측에 있는 예제처럼 경로가 있고 단면 형상이 있다면 이 단면 형상은 이 경로를 따라가면서 이런 형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경로를 따라가는 단면 형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형상을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수입 옵션 대화 상자가 있는데요. 자, 수입이란 명령을 선택하시고, 자, 솔리드 그룹의 자, 오른쪽 상단에 있죠. 자, 애드 쪽 콕 찍어 보시면 첫 번째 수입이란 명령이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입 옵션이라는 대화 상자가 먼저 뜹니다. 자, 만약에 대화 상자 안 뜬다면은 커맨드 바에 제일 첫 번째 수입 옵션을 눌러 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선택사항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싱글 패스 인 크로스 섹션. 자, 요거는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경로 하나에 단면 영상 하나를 사용할 때, 자, 이 그림과 비슷하죠. 경로 하나에 단면 영상 하나를 사용할 때, 자, 요 방식이 됩니다. 자, 싱글 패스 앤 크로스 섹션이고요. 자, 두 번째, 멀티플 패스 앤 크로스 섹션으로 하시게 되면 요런 타입이 됩니다. 경로 여러 개, 그 다음에 단면 영상 여러 개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자,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경로는 총 3개까지밖에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멀티플 패스이지만 경로는 3개까지만 선택이 가능하고요. 단면 영상은 개수에 제한 없이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로는 3개까지밖에 지정이 안 된다는 점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림 7-5번까지 멀티플 패스는 이렇게 작업이 된다. 나중에 또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노말, 패러럴, 파라메트릭, 아크랭스 이렇게 4가지 타입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내용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제를 따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제를 한번 오픈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 경로를 따라가는 빨간색 단면 영상이죠. 자, 싱글 패스 앤 크로스 섹션으로 작업이 된 겁니다. 자, 요 프로트루전, 수입이란 명령에, 자, 옵션에 한번 들어가 보죠. 에디트 디피니션, 옵션. 가시면은 현재는 노멀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노멀일 때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림 7-6번과 같이 표시가 되죠. 단면 영상이 이 경로를 따라서 노멀하게 진행하는 거죠. 항상 수직이 되도록. 수직이 항상 유지가 되도록 자,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그림 7-7번 한번 적용해 볼까요? 패러럴 방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싱글 패스 앤 크로스 섹션을 하시게 되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자, 패러럴 방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이렇게 나타나네요. 자, 경로를 따라가는 단면 영상은 동일한데 이 단면 영상이 자, 이 커브에 수직되게 노멀한 방식으로 꺾이지 않고 무조건 패러럴하게만 진행을 하는 거죠. 평행하게 진행을 합니다. 아까 전과는 모양이 또 다르게 나오죠. 자, 그림 7-6번, 7-7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라메트릭에 대한 설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멀티플 패스일 때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 그 다음 예제를 또 한번 열어보죠. 자, 파라메트릭. 자, 이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수입에 수정 모드 들어가시고 수입 옵션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4가지 방식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노멀 방식은 아까 보셨듯이 그 커브의 수직인 방향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커브가 길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 커브를 따라가면서 수직하게 하려면 얘가 너무 짧죠. 그래서 이쪽 라인에 맞춰서 지금 수직되게 노멀한 방식으로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노멀 방식이었고요. 자, 패러럴 방식도 마찬가지죠. 자, 패러럴 방식은 요걸 다 따라가려니 여기가 잘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끝까지 갈 수는 없었네요. 자, 이쪽 커브를 따라서 이 단면 형상은 항상 평행하도록 자,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끝까지만 형상이 만들어진 거죠. 자, 패러럴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파라메트릭 방식. 자, 그림 보시면 자, 7-8번. 자, 요거는 단면 형상이 어느 커브에 수직되거나 패러럴하거나 그러지 않고 두 개의 경로를 그대로 다 만족시키면서 단면 형상이 스스로 변경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끝을 같이 다 유지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죠. 자, 이게 바로 파라메트릭 방식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아크랭스 같은 경우는 자, 선택해서 보시면 자, 똑같죠? 그 아크의 끝부분, 항상 그 끝부분을 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줍니다. 그럼 방금 전에 보셨던 방식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방향에서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방식은 자, 아크랭스였습니다. 자, 파라메트릭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파라메트릭 방식은 이렇게 완만하게 단면 형상이 바뀌면서 넘어가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이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넘어가는 방식이 될 거고, 아크랭스는 길이에 대한 것만 설정이 되다 보니까 면이 좀 다르게 나오죠, 측면이. 자,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 아크랭스였고요. 파라메트릭 방식입니다. 예, 측면이 좀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멀티플 패스의 경우는 그림 7-8번부터 11번까지 4가지 타입의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지 쪽에 대한 설정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건 또 예제를 한번 열어보죠.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를 이제 볼 텐데요. 자, 마찬가지로 옵션을 한번 보죠. 자, 좌측에 있는 옵션입니다. 자, 페이스, 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노 머지로 하게 되면은, 자, 경로가 다 끊어진 듯이 표시가 나타나죠. 단면 형상에 대한 부분도, 자, 각 구간별로 표시가 다 나타나고요. 경로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다 끊어져서 표시가 나타납니다. 머지를 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자, 풀머지로 처리를 했을 때는 전체를 다 면을 메꿔버립니다. 그래서 구분이 없게 되죠. 면 자체가 구분이 없는 하나의 단일면처럼 표시를 해주고요. 자, 얼렁 패스 같은 경우는 단면 형상에 대한 부분은 머지를 처리를 해주지만 경로에 대한 부분은 머지 처리를 안 했습니다. 자, 3가지 타입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림 7-12번부터 14번까지 해당 상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들 한번 또 볼까요? 자, 스케일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네요. 자, 다음 예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스케일과 트위스트에 관련된 예제를 한번 열어보죠. 자,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하나의 경로를 따라가는 단면 형상입니다. 자, 싱글 패스로 작업을 했죠. 자, 요거에 자, 옵션에 한번 들어가서 보죠. 자, 옵션에 보시면 자, 아래쪽에 스케일에 대한 부분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과 트위스트 지정이 가능한데요. 자, 스케일, 시작되는 스케일. 자,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끝나는 부분이겠죠. 자, 1대1로 넘어갑니다. 자, 시작되는 지점을 1로 주고 끝나는 부분을 2로 적용을 했다면 이 단면 스케치는 가면서 점점점 2배만큼 커지게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시작되는 부분을 0.5, 끝나는 지점을 2로 주게 됐다면 처음에는 그려진 스케치는 이거지만 그거보다 절반만큼 작은 상태에서 2배만큼 큰 상태로 자, 이렇게 스케일이 적용이 될 겁니다. 자, 스케일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스케일을 빼고 그 다음에 트위스트를 한번 보죠. 이거는 스케치를 이제 꼬아주면서 단면 형상을 꼬아주면서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림 7-16번과 같이 그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자, 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그냥 지나가죠. 자, 옵션에서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자, 옵션을 눌러서 자, 트위스트. 자, 턴 횟수 몇 번 돌릴 것인지 턴 횟수로도 제어가 되고요. 또 길이 방향에 대한 비율로도 적용이 됩니다. 일단 턴 횟수는 한 바퀴만 돌리도록 하죠. 하고 OK 하게 되면 이 형상이 자, 한 바퀴를 뺑 돌아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자, 한 바퀴를 돌린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길이당 회전수. 자, 아래쪽 같은 경우는 자, 길이당 회전수로도 제어가 가능하죠. 자, 그런 식으로 적용하시게 되면 그림 7-17번과 같이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앵글도 조정이 가능한데 각도도 이렇게 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건 넌으로 하고요. 자, 각도를 한번 지정해주죠. 시작되는 각도는 0도, 끝나는 각도는 90도만큼 적용하겠다. 오케이 하게 되면은 자, 진행하면서 점점 진행하면서 얘는 딱 90도만큼 틀어진 상태로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트위스트라고 하는 옵션과 앵글 같은 개념인데 트위스트는 몇 번 회전을 했는지 회전 수에 대해서 제어를 하는 방식이 되겠고 앵글은 각도로 제어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림 7-17번, 이건 트위스트 방식이었고, 자, 7-18번 같은 경우는 앵글을 적용했을 때의 경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팁에 보시면은 그림 7-19번이 되겠죠. 스케일과 트위스트를 옵션을 같이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별로 다양한 결과치를 얻으실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수입이란 명령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지정하는 데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런 내용도 한번 살펴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실제로 수입이란 명령을 실제로 작업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새로운 파트 창을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수입이란 명령 한번 작업을 해볼 거고요. 그 그림에 보시면은 7-21번부터 23번까지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잠깐 보시죠. 자, 예제 파일이 있으니까, 여섯 번째 예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수입 컷아웃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좀 이따 이제 다시 또 설명드리겠지만, 자, 수입이란 돌출 명령이 아니라 이번에 컷아웃을 쓴 겁니다. 자, 이 단면 영상은 이 커브를 따라서 자, 자유롭게 이제 꺾이면서 지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우측면에서 봤을 때 좀 틀어져 있게 돼 있는데, 경로의 노멀한 평면을 이제 지정하게 되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마지막 단계 보시면 축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축을 하나의 모서리 하나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모서리 항상 평행하도록, 단면이 항상 평행하도록 진행을 해줍니다. 자, 지금 상태 한번 보시고요. 자, 우측면에서 볼게요. 자, 항상 평행하게 적용이 되어 있죠. 자, 그거를 해제했을 때는 자, 이렇게 꺾일 수가 있는 거죠. 경로를 따라서 진행할 때 꺾일 수가 있는 거고, 그걸 평행하게 진행하겠다 하실 때는 이렇게 모서리 하나 선택해 주시면 항상 그 모서리의 평행한 방향으로만 형상이 적용이 됩니다. 그거를 그림에서 7-21번부터 23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윕 프루트루전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텐데, 일단 교재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해보죠. 자, 그림 7-24번과 비슷하게 한번 스케치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로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단면 영상 그리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수입이란 명령 안에서도, 자, 옵션 지정하시고, 자, 명령 안에서도 경로와 단면 영상에 대한 스케치를 직접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당히 좀 번거로운 방식일 거예요. 아무래도 수입이란 명령은 경로 여러 개, 단면 영상 여러 개를 쓰다 보니까 한 명령 안에서 이 스케치를 다 그린다는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가급적이면 방법 가능은 하지만 가급적이면 스케치를 먼저 그려놓고 선택하는 방법이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스케치란 명령으로 자, 여기 우측면에다가 경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경로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죠. 자, 이렇게 경로를 그렸습니다. 체크. 자, 경로 스케치가 완료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단면 영상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단면 영상에 스케치를 그릴 때는, 자,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플랜 노멀 투 커브가 적절하게 활용이 되겠네요. 자, 플랜 노멀 투 커브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커브에 대해서 수직인 평면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스케치의 가장 끝면에다가 평면을 만들고, 거기다 스케치를 그리겠습니다. 스케치는 사각 단면을 한번 그려보죠. 자, 관통점에서 자, 이렇게 사각형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너무 작은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스케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경로가 하나 그려져 있고요. 그 경로의 끝 지점에다가 제가 단면 영상을 한번 스케치를 그려봤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수입이라는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입이란 명령 선택하시면, 자, 처음에 옵션 먼저 물어보죠. 자, 싱글 패스 앤 크로스 섹션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경로 하나에 단면 영상 하나죠. 오케이. 자, 경로에 대한 설정입니다. 자, 평면 잡고 스케치를 그리셔도 되지만, 이미 그려져 있는 스케치가 있기 때문에, 셀렉트 프롬 스케치로 경로를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선택이 되셨으면 체크. 자, 경로를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 선택하고 체크를 눌러주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단면 영상에 대한 단계이죠. 마찬가지로 평면 잡고 스케치 그리셔도 되겠지만, 자, 셀렉트 프롬 스케치로 자, 이미 그려져 있는 스케치를 선택만 하시면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일단 패스파인더 상에는 경로와 단면 형상에 대한 스케치가 2개 그려져 있고요. 그 형상을 스케치를 이용해서 프루트루전 1번 수입이란 형상이 만들어진 거죠. 자, 언제든지 스케치 내용을 여기서 참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선택해서 직접 편집도 가능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라운드를 잡고 늘리고 줄이고 한다든가 뭐 길이를 바꾼다든가 자, 이렇게 자유롭게 편집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싱글 패스로 작업하는 자, 수입이란 명령을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팁에도 나와 있죠. 예, 레이아웃 스케치를 미리 작성하고 선택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자, 그림 7-28번과 29번 같은 경우는 경로 3가지를 선택하는 그런 옵션이네요. 자, 그것도 예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면 경로가 3개 그려져 있고요. 3개의 경로가 그려져 있고 단면 형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단면 형상은 하나지만 일단 경로가 3개이다 보니까 멀티플 패스로 작업을 하셔야겠죠. 자, 수입 명령 들어가시고 옵션에서 멀티플 패스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로를 선택하는 단계인데 자, 평면 잡고 스케치 그릴 수 있지만 이미 그려져 있는 게 있으니까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경로 하나 선택하시고 체크. 자, 아직도 계속 경로를 물어보고 있죠. 자, 패스를 또 선택합니다. 체크. 자, 만약에 난 2개만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는 2개만 사용하고 바로 넘어가면 좋겠죠.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하지만 일단 3개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 3번째 경로도 선택을 해보죠. 선택하고 체크를 하게 되면 자, 3번째 경로까지 선택이 다 됐기 때문에 바로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단면 영상에 대한 부분이죠. 자, 단면 영상 선택하시고 자, 단면 영상이 더 있다면 또 선택하셔도 되는데 뭐 여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지정하고 프리뷰를 눌러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지금 모양을 보시면은 자, 그림 자, 7-29번과 좀 다르게 나왔네요. 자, 그거는 옵션에 대해서 그런 설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는 아크랭스로 진행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각각의 커브의 끝 지점까지 스케치를 연장을 하게 되니까 자, 그림 7-29번과 같이 형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입 컷아웃 그 내용을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 컷아웃도 수입 명령과 사용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뭐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도 뭐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예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수입 컷아웃. 자, 이런 형태를 한번 봤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경로 하나에 단면 형상이 2개가 있네요. 자, 경로는 하나밖에 없지만 이런 경우는 자, 멀티플 패스로 작업을 하셔야겠죠. 자, 경로는 하나밖에 없지만 단면 형상이 2개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멀티플 패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멀티플 패스 자, 지정하시고 자, 경로 선택하고 체크를 합니다. 아직도 계속 경로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 넘어갈 거면 넥스트 버튼 예, 그러면 바로 다음 단계 넘어가죠. 다음엔 단면 형상입니다. 요 단면과 요 단면을 선택하시고 그대로 프리뷰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수입 프루트로전으로 진행을 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수입 컷아웃. 자, 애드 쪽 밑에 보시면 컷아웃 쪽이 있고 여기도 첫 번째 수입 컷아웃이 있습니다. 자, 다시 진행을 해보죠. 멀티플 경로 선택하고 체크. 자, 다음 단계 안 넘어가니까 바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넘어갑니다. 자, 요 단면은 요 단면으로 간다. 그대로 프리뷰 하게 되면 사각 단면에서 원형 단면으로 가는 자, 그러한 수입 컷아웃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수입 돌출과 똑같은 내용이고 단지 형상이 만들어지느냐 깎여 나가느냐 그 차이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경로는 하나지만 단면 형상이 2개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뭐 마찬가지죠. 싱글로 작업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경로 하나 선택하시고 바로 다음 단계 넘어가죠. 단면 형상 이걸 선택하면 사각 단면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자, 다시 해보죠. 자, 이번엔 왼쪽에 원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경로 선택하고 왼쪽에 원을 선택하게 되면 원형 단면으로 자, 수입 컷아웃이 진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싱글로 작업하는 거, 멀티플 작업하는 거 두 가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모서리 경로를 이용해서 수입 컷아웃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 7-33번. 자, 마찬가지로 예제를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상을 한번 보죠. 자, 돌출이 한번 되고요. 자, 컷아웃을 한 다음에 모서리에다 라운드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하나 그렸는데 이 외곽 모서리의 한쪽 끝에다가 제가 스케치를 그려놨거든요. 자, 이 상태로 자, 경로를 바로 이 모서리로 인식시켜서 한번 컷아웃을 해보겠습니다. 스윕 컷아웃. 자, 싱글 패스인 크로스 섹션이죠. 자, 오케이. 자, 경로를 선택할 겁니다. 자, 셀렉트 프롬 스케치에 보면은 파트의 엣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체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 선택이 될 거고요. 다 됐나요? 예, 다 선택됐네요. 자, 넥스트. 자, 다음에 경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면 영상에 대한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그려져 있는 스케치를 선택만 하시면 자,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파트 형상의 모서리도 자, 경로로서 인식을 합니다. 그 결과가 7-33번과 같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세 번째. 자, 티어오프 티어오프 스케치 명령을 이용한 스윕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티어오프 스케치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기존에 그려져 있는 스케치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곳에 이제 배치하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스케치 명령에서 보셨던, 스케치 환경에서 보셨던 인클루드랑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인클루드는 해당 평면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추출하는 방법이었는데, 티오프는 기존의 스케치를 그대로 복사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겁니다. 자, 예제를 한번 열어보죠. 자, 티오프 마지막 예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 경로 하나에 단면 영상을 두 개를 먼저 그려놨습니다. 자, 두 개의 스케치가 있는데요. 자, 이 스케치를 잠깐 보시면, 자, 이 커브에 수직인, 자, 노멀 투 커브 기능을 쓴 거죠. 수직인 평면을 잡고 거기다 스케치를 그린 겁니다. 이 내용을 다른 위치에 똑같이 복사하고 싶은 거예요. 인클루드가 아닌 티오프 스케치를 이용할 겁니다. 자, 스케치 명령 우측 상단에 보시면 티오프라는 명령이 있죠. 자, 이 명령을 사용할 거고요. 자, 우선 평면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 평면 선택할 때와 동일한 방식을 지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플랜 노멀 투 커브를 할 거고요. 자, 이 커브의 수직인 평면입니다. 근데 XY축 원점의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키보드에 N이나 B를 눌러주면 이렇게 방향을 바꾸실 수가 있죠. 그래서 방향을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시고 이 끝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이고, 잘못 선택했네요. 자, 다시. 자, 이 끝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제가 원하는 위치까지 한 여기쯤 할까요? 자, 대략 여기쯤 위치에다가 평면을 잡겠습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자, 평면의 위치는 이제 설정이 됐고요. 여기에 스케치가 그려질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카피하고자 하는 원본 스케치를 선택합니다. 이 내용이 되겠죠? 이 스케치를 선택하면 자, 그 내용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자, TO 프로 스케치라는 명령이 앞에 보시면 옵션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자, 카피하는 엘리먼트가 서로 연관성이 있도록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스케치는 카피를 하는데 연관성 부여 안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아래 거는 그냥 무브되고 끝나는 거고요. 자, 연관성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원본이 바뀌면 복사본도 따라서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타입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하나가 복사가 됐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사라졌네요. 아, 여기 있네요. 자, 색상이 지금 안 보여서 그러겠고요. 자, 하나만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요 스케치도 한번 해볼게요. 자, 평면 위치, 자, 확인하시고, 자, 티오프 적용하겠습니다. 자, 플랜 노멀 투 커브로 똑같이 진행할 건데, 키보드에 N이나 B키를 눌러서 평면방을 맞춰주시고, 이대로 끝까지 갑니다. 끝에다 배치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적용할 스케치는 얘가 되겠죠? 자, 선택하고, 체크, 피니시 하게 되면 스케치가 복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가 다 적용이 됐고요. 자, 여기를 자, 저희가 스윕이란 명령을 통해서 한번 연결을 해보죠. 자, 스윕이란 명령을 통해서 적용을 할 겁니다. 자, 경로는 하나이지만 단면 영상이 4개나 되기 때문에 멀티플 패스로 적용을 하셔야겠죠. 오케이. 자, 경로 선택합니다. 선택하시고 체크. 여전히 솔리드 엣지는 경로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넥스트 버튼 눌러서 자, 단면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면 영상 선택하시면 되겠죠. 2개, 3개, 4개의 단면 영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프리뷰 하게 되면 형상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특정 경로를 따라가는데 4개의 단면을 지나갈 수 있도록 자, 그러한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티오프 스케치, 자, 스케치 내용 그대로 복사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자, 원본에 대한 스케치가 변경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이 스케치가 변경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높이가 달라진다든가, 예, 여기 복사한 것도 똑같이 변하고 있죠. 자, 폭이 바뀐다든가,
자, 티오프 스케치 옵션에서 서로 연관성이 적용되도록 처리를 했기 때문에 원본 스케치가 바뀌면 복사본도 따라서 변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 있는 단면 스케치에 자, 다이내믹 에디터 가서 자, 사이즈를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마지막 스케치도 같이 변경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티오프 스케치, 저희가 스케치에서 보셨던 인클루드 명과는 확실히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한 게 티오프 스케치 옵션, 그거는 이제 그림 7-37번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7-38번은 이제 실제로 적용한 다음에 자, 원본 스케치를 변경하면 이렇게 수정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섹션 17번 수입이란 명령에 대해서 뭐 수입 형상 만들고 컷아웃하는 방법들 보셨는데요.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이었죠. 일단 기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로를 따라가는 단면 형상이다. 이 점만 반드시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섹션 18번 단면을 이용한 형상 작성 로프트란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